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라냐 검단이냐 GTX D 노선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천시가 드디어 해법을 내놨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론은 청라와 검단을 각각 경유하는 Y자 노선입니다. 인천시는 이 동시 건설안이 비시가 1.03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인천시의 면피용 아니냐, 결국 국토부의 공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도 부담인데요.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시가 이 GTX D 노선을 두고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라와 검단 모두를 경유하는 안을 내놨는데 자세한 경우 노선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인천시가 발표한 GTX D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청라와 검단을 모두 경유하는 안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이제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서 개항을 거치는 노선하고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를 거쳐서 가정 그리고 작전을 거치는 이 두 가지 노선을 Y자형으로 동시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서 이제 삼성, 잠실을 거쳐 하남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게 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BC값이 1.03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총 연장 110km, 정거장 18개소, 그리고 총 사업비는 10조 781억 원으로 추산돼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게 그러니까 Y자 노선이 청라랑 검단 그 개별 노선보다 경제성이 높게 나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높게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개항으로 빠지는 노선에 대한 경제성 BC값은 1.0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운영하는 안보다 다소 좀 낮게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업성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이기 때문에 정거장은 12개소 그리고 사업비는 5조 9,587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를 거쳐서 개항으로 작전을 거쳐서 나가는 노선은 경제성이 낮은 0.96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발표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정거장은 앞서 김포 한강 신도시 노선보다 2개소가 많은 14개소, 그리고 사업비는 7조 9,587억 원으로 거의 한 8조 원가량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시 추진, 그러니까 Y자 노선이 경제성은 높지만 사업비 차이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을지 이번 용역 결과를 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성은 일정 영상에 나왔다는 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10조 원이 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비는 그렇게 들지만 그에 따른 비용, 편익은 그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GTX ABC 노선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노선이 B노선입니다. B노선 역시 5조 9천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자 적격적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었고요. 네. 아직도 민자로 하느냐 아니면 재정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아직까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GTX B노선 5조 9천억인데요. GTX D노선 이번 같은 동시 노선 같은 경우 10조 원이라는 금액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GTX B노선과 C노선을 동시에 다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이 10조 원이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청라와 검단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은 양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D 노선이 아무래도 김포시에서도 이번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 이 인천시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만한지 김포시에서도 또 환영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제 그 인천시의 용역 결과를 보고 인천시가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용역 결과를 보면
이게 마을버스 노선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급행철도는 서울의 중심부를 얼마나 빠르게 진입하고 또 경기도 외곽에서 또 다른 경기도 외곽, 인천 외곽에서 또 다른 경기도 외곽을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속에는 사회 경제적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인천에서 Y자형 노선을 보면은 김포를 굉장히 제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도시를 거쳐는 가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의 유식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라는 지금 아시겠지만 7호선이 연장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B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남양주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급행철도의 출발점이 인천에서 4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을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이런 용역은 저는 시민들을 너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너무나 의식을 했고 또 그 용역 결과가 용역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저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역철도는 우리 김포를 출발해서 인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대장 3기 신도시인 대장과 계양 신도시 또 강남을 거쳐서 하남으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노선이고 경기도 또한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인천시가 결국 이 동시 건설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정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사업비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현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는데 이 안을 대광이나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우선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정무적 차원을 고려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동시로 운행되는 노선이 그럴듯하다 볼 수는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사업비 문제 그리고 노선을 Y자로 병행하게 되면은 이제 늘어나는 운행 시간, 특히 첨도시 출퇴근 시간에 이런 운행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쨌거나 인천시가 GTX-D 최적 노선을 이제 발표한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를 내놓은 만큼 이제는 대광위와 국토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 선택만이 남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전 의원님께서 이제 뭐 마을버스 아니냐, 그리고 뭐 인천 시민들의 만을 위한 저평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각 지자체별로 각 입장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입장대로 그렇게 최적 노선을 내는 거라 볼 수가 있고요. 또 경기도 역시 또 부천 그리고 또 김포 또 하남 간에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각 지자체마다 자기 이해관계에 조금 더 부합되게끔 각종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를 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광이나 국토부가 여러 지자체 의견을 다 참고하는 거겠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Y자 노선은 인천시의 용역 결과인 겁니다. 그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김포를 기점으로 하는 검단을 경유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앞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아니다 경제성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인천공항 기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현실적으로 동시 노선을 포함해서 어떤 노선이 가장 유리하리라고 보십니까? 먼저 조 의원님. 예, 우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용역을 한 걸 보면 Y자형에서도 청라 쪽에서 출발하는 것은 1.0 미만이에요.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해왔던 용역 중에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검단을 거쳐갔을 때는 1.0이 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부천과 하남과 김포하고 이제 공동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노선은 김포 마송이나 양촌에서 출발해서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 또 3기 신도시인 대장과 계양 신도시를 거쳐서 이제 강동으로 하남까지 연결되는 게 한 70km 정도 돼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1.02가 나왔어요.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노선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각 지자체에서 하는 용역을 의뢰한 시각과 요구 사항대로 되게 용역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다만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이 나오고 그 논리가 국토부나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인천 용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라도 또 김포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인천시만을 너무 한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미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떤 노선이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라는 7호선이 연장됐으니까 좀 불리할 것이다. 또 김포 같은 경우는 5호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 급행철도 GTX와 도시철도와 간의 이제 기능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같은 연장성산에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인천시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를 거쳐서 나오는 노선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점이 일단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 노선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든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 단일 노선이 조금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동시 추진이든 아니면 개별 노선이든 어느 노선이 선택되더라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잠깐 해주신 중복 투자 부담인데요. 지금 인천시의 경우는 서울 2호선 계양 청라 연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GTX D와 중복 투자되는 건데 둘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문제는 중복 투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서운동 그리고 이제 작전 그리고 효성을 거쳐가지고 청라로 빠지는 연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시에서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마찬가지로 BC값이 1.03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5호선 연장과 맞물리면서 이게 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GTX D 노선이 특히 지금 동시 노선에 있어서 청라에서 작전을 지나가는 노선과 상당히 노선이 거의 비슷하다는 중복 투자라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만약에 GTX D 노선이 Y자형으로 결정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고 청라 연장한 노선하고 같이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 D 노선에 대한 동시 노선이 될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만약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 신도시로 연결한 단일 노선이 될 경우에는 반대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작전을 거쳐서 청라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더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TX D의 그 중복 투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GTX는 광역과 광역 간의 급행철도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 또 다른 경기도 외곽을 1시간 이내 통과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반 철도인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KTX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복투자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른 속도로 지방에 도달할 수 있고 그걸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검단과 김포를 경유한다면 향후에 평화 통일의 그 시대를 대비한다라면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 장기 비전이 있다.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철도 사업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단기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투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5호선 문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구석구석을 그 시민들의 발을 편리하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GTX하고 운영 자체가 다르고 또 그것을 중복 투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김포도 네. 그 마찬가지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과 중복 투자 우려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 골드라인 도시철도와 5호선 연장선이 겹치기 때문에 추후에 노선을 수정해서 검단 경유를 넣었는데 이게 GTX D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노선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그리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GTX는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서부권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겠다. 이 워딩 하나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GTX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호선이 들어올 때는 김포의 한강을 경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쪽 그 계양 신도시를 통해서 검단 신도시를 통해서 마성 쪽으로 또 하성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향후에 그 평화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한 500m 정도만 다리를 놓으면 바로 개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중복 투자의 개념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5호선 연장은요, 서울시 용역 조사가 내년에 나올 예정이어서 정부 4차 철도망 계획에 넣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이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포도 이 GTX냐, 5호선 연장이냐, 서울 5호선 연장이냐 이 두 부분을 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떤 전략적 고민이 있고 또 사업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이 대형 SOC 사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올 11월 달에 대광에서 이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서울시 5호선은 지금 용역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서울시의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의 경우 서울 5호선이냐 GTX D냐 좀 선택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조전 의원님께서 이제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GTX와 그리고 일반 도시철도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GTX D노선과 5호선 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중복 투자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는 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노선을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노선의 중복 투자의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도 서울지하철 2호선이 GTX가 올 경우에 중복 투자가 되는 것처럼 GTX D노선이 김포 한강 신도시로 단일 노선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5호선에 있어서 물론 추진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선순위에서는 또 더 급한데 다른 지역에다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일단 만들어야 되는 입장, 더 나가서 두 개 다 되면 좋겠지만은 어쨌거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복 통제 문제가 아니라냐를 언급해 말씀드리고 싶으냐요. B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서울역으로 해서 남양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C노선이 이제 포천 양주로 해가지고 수원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또 7호선이 연장돼요. 확정됐습니다. 포천까지. 이것도 알고 보면 다 중복 노선입니다. 과연 국가균형 발전의 정책적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의지의 문제지 꼭 그 중복 투자의 문제를 우리 지역분들이 먼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 인천시의 용역 결과, 이제 국토부가 인천시 안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제한 노선도 살핀 후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김포를 기점으로 한 GTX D 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도 나왔지요? 예, 지난 그 경기도하고 부천, 김포, 하남이 공동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 그 Y자 노선에서 이제 검단 신도시 출발점과 비슷한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있다는 뜻이고요. 사업비도 6조 원 미만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최적의 그 노선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대광이나 또 국토부에서도 그 안을 선택하리라 보고 있고 인천도 비록 Y자형을 하긴 했지만 그 중심은 김포를 중심으로 한 검단과 그 경유하는 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4차 철도망 계획에 올라가는 게 이제 급선무일 텐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광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조정해 나가자, 힘있게 조정해 나가자는 기관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결정권에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겠죠. 네. 그 속에서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하고 함께 특히 인천과 김포는 각자의 그런 논리를 피는 것보다 공동의 전략을 피는 게 이런 대형 사업을 같이 유치할 수가 있는 좋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GTX A, B, C도 아직 갈 길이 먼데 GTX D까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이게 좀 정부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선 선정을 두고 이제 지역 간의 갈등, 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은 GTX D를 발표할 때 올 하반기까지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GTX D 노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